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경영부서 라이브 영어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고요. 저는 영부자 탈출 전문가 쟁익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을 본 날, 바로 당일 저녁입니다. 제가 또 쉬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채팅을 제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봤습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서운하면 서운했던 대로, 기분이 좋았다면 좋았던 대로 마음껏 또 채팅하시고요. 또 관련된 질문들도 하시고, 그래도 바라건대는 우리 진짜 여기 모인 친구들 다 진짜 소중한 친구들이거든요. 서로서로 응원도 좀 해주시고요. 또 좀 힘든 이야기에는 또 위로도 좀 해주시고요. 저도 같이 채팅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질문들에 답변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정한 시간이 되면서도 알찬 시간이 돼야 되니까요. 오늘 영어 우리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비 수험생도 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필요한 내용들 꼼꼼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은요, 제가 이제 뭐 수능 영어를 한 20년 정도 다루고 있는데 매년 친구들이 제일 궁금한 건 작년보다 쉬웠나, 어려웠나, 그런 것들을 궁금해합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다르게 느끼겠지만 작년 수능 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수능이 1등급이 한 6.2% 정도가 나와서 적당한 난도였다, 변별력이 적당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수능이거든요. 그 시험 대비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현역이라면은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었을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소재라던가 아니면은 특히나 상위권들을 변별하는 그런 문항들의 소재가요, 지난 수능보다는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에서 말하겠지만 철학 같은 것들도 좀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많이들 좀 어렵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휘 같은 경우에도요, 풀면서 좀 막히는 부분들도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소재 자체가 철학이 좀 등장을 했죠. 칸트도 나오셨고요. 또 philosophy, 철학이라고 하는 게 직접적으로 언급되기도 했고요. 철학, 인지과학, 노동경제, 교통공학 등 굉장히 이제 다양한 소재가 활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변별력이 높은 문항은요, 예상 가능했는데, 역시나 어김없이 빈칸, 글의 순서, 문장 삽입, 이들이 가장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아마 수험생들 예상을 했을 거예요. 수능 영어는 진짜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어려운 문제가 뻔히 정해져 있거든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빈칸, 순서, 삽입이 제일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는 대처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연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아주 수년 전부터 간접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많은 친구들이 좀 생각하는 게 내가 어떤 EBS 교재에서 봤던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걸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닌 지가 꽤 오래됐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렇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똑같은 지문을 본 적은 없지만 관련되어서 공부를 많이 했다면 어휘라던가 소재라던가 고난도 텍스트에 대한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느낌 그대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의 난이도를 생각한다면은 많은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같이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요 문항들 한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좀 채팅에도요, 작년보다 좀 더 어려웠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느끼거든요. 물론 또 하다 보면은 나는 쉬웠다 이런 친구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많이들 좀 어렵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뭐 다른 과목들도 만만치가 않았죠. 항상 수능은 좀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수험생들 정말 열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이 수능이라는 내가 본 시험을요, 조금 더 분석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주요 문항들을 좀 보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29번에 출제가 되죠. 딱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죠. 이거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내가 그냥 보기만 보고도 알아야 되나요?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법 포인트는요, 그냥 이렇게 보기만 딱 놓고 봤을 때에도 훤히 보이죠. 특히나 3번 같은 거, in which 같은 거, 이런 애들은 전치사 관계 대명사 하면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뭐 이런 2번 같은 거, being 같은 포인트는 전체 문장 구조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비 고3들도 지금 많이 보고 있을 거고요. 예비 수험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 어법 문제는요, 이게 이제 결국 한 문제인데 아까도 채팅 보니까 그런 친구 있더라고요. 겨우 90 넘었다.
이렇게 딱 등급 컷에 우리가 걸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 한 문제가 내 등급을 좌우하고 수능 최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 맞춰야 됩니다. 어법은 사실은 우리가 딱 제대로 접근하면은요, 이 제일 먼저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요, 제가 설명드릴 건데, 수능 어법은 정말 나오는 데서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다 해봤자 10포인트도 되지 않거든요. 자, 1번 딱 봤죠? 투부정사입니다. 이 기출을 저와 같이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또는 저와 같이 안 하더라도 기출 분석이 된 친구들은요, 투부정사 하면은 벌써 데이터베이스 뭐가 있냐면은 자주 출제가 되지만 정답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얘도 그냥 맞았죠. 얘도 앞에 있는 녀석을 수식하는 역할로서 그냥 맞았다라는 겁니다. 2번 being입니다. 제일 수상한 것 중에 하나죠. 동사 ing는 제가 수능 어법 강의 많이 하면서도 제일 좀 정답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얘가 뭐 동명사도 되고 얘가 막 분사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들 기출 푼 친구들을 맞췄을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진짜 동사 자리에다가 being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being이 아니라 진짜 동사인 is 정도로 바꾸어 줘야 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수능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 1, 2위를 다투는 포인트에서 사실은 노골적으로 그냥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3번은 in which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보자마자 나와야죠. 왼쪽에는 선행사가 있고 오른쪽은 완전해야 됩니다.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얘는 굉장히 예측 가능하지만 언제나 좀 어려운 포인트거든요. 이거 겨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예비 수험생들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돼요. 4번 얘도요. 기출의 역사를 딱 놓고 보면은요, 자주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희한하게 motivated가 되게 자주 출제되고요, 정답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얘가 이제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motivating 하면은 동기부여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난하게 맞거든요. 그리고 greatly 얘 뭡니까? 부사잖아요. 부사냐 형용사냐, 얘도 이제 탑5 안에 들어가는 문법 포인트입니다. 이 5개 중에서 그 어느 것도 새로운 문법 포인트는 없었고요. 뭘 말합니까? 수능 영어는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진짜 어렵지만 예측 가능합니다. 이 어법조차도 단 한 개의 포인트도 새로운 게 없습니다. 완전히 지금 정형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 포인트를 딱 겨울에 마음먹고 한 5년치 기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거 훤히 풀 수가 있다. 저처럼 이제 맨날 밥 먹고 문제만 풀어버리면은 보자마자 야 굉장히 수상한데 2, 3번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근데 3번은 맞고 야 2번이구나 라고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결국에는요, 우리가 빈칸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34번입니다. 또 예비 수험생들 보자마자 글자 자체가 빽빽하죠. 예, 실제 뭐 우리 강의할 때는 훨씬 더 크게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보자라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영어는요, 쉬운 문제는 쉽습니다. 이건 또 최근의 트렌드죠. 쉬운 문제들은요, 그냥 쉽습니다. 힘을 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어려운 문항들인데 이게 정말 진짜 기분이 안 좋은 게요. 어려운 문항이 누굴지가 너무 명확히 보이는데 그게 진짜 어려워.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매번 당한다라는 겁니다. 34번. 이게 이제 레전드 문제죠. 기본적으로 빈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로 분류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34번이요. 이 규칙을 다루는 문제였는데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 2등급을 노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빈칸 잡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얘네를 잡아야만 합니다. 다른 거 다 맞추고도 얘네에서 이제 틀리면서 1등급이 밀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결국 얘네를 잡아야 되는데, 자,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열심히 단어 공부하시고요. EBS 연계교재 같은 거 엄청 많이 푸셔야 됩니다. 연계교재 왜 풀어야 됩니까? 결국에는 그 해에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공을 들인 노력이 많이 들어간 고퀄리티의 문항이기 때문에 그걸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얘네를 봤을 때 겁먹지 않습니다. 단어 공부 꾸준히 하시고요. 독해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4번 시작하면서 칸트가 나오죠. 저도 이제 이 소재를 제일 먼저 딱 보거든요. 딱 들어가면서 우리가 대변하게 되는 저 첫 문장의 첫 단어가 칸트면은 위축된단 말입니다.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절로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어려웠지만서도 좀 팁을 좀 드린다면은 당연히 단어 외워야 되고요. 문장에서 열심히 우리 연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실전이라면은 조금 더 우리가 한 발 멀리서 구조를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얘는요,
여기 however, on the contrary 표시해 놨습니다. 빨간색만 쫓아가셔도 괜찮아요. 초반에 뭐라고 얘기를 좀 한 다음에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러나로 뒤집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이 중간쯤에서 딱 뒤집는다는 뜻이잖아요.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또 친구들이 또 오늘 머리가 많이 아플 텐데 그런 얘기 있습니다. 칸트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통치하는 거, 법치라고 하죠. 이걸 굉장히 옹호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뭐냐면은요. 칸트가요. 인간에 대해서요. 낙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고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발전하는 그런 존재를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면서 여기 뭐라 나오냐면은 인간은 violent 요 단어 알면 이제 금방 들어오죠. 폭력적인 거잖아요. conflict 갈등입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연결하면 우리가 눈치를 빨리 채야지. 왜 법치를 칸트가 주장했습니까? 우리는 가만 놔두면 폭력적이게 되고요. 막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니까 이거를 법으로 꽉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크게 보세요. 밑에 법이 계속 나와요. 지금 빨간색들이 법이거든요. 그리고 빈칸조차도 법은 cannot be,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그래서요. 벌써 주제가 나왔습니다. 법은 뭡니까? 폭력적인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우리 인간들을 칸트 생각에는 딱 잡아주는 존재라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럼 법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필요한 그런 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문장은 그런 얘기입니다. 법이라는 게요. 원래부터 우리가 이성적이라면 안 할 그런 행동을 잡아주는 거라면은 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아니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물건을 훔쳐. 절도. 이거는 원래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절도하면은 법에 저촉되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안 해야 되는 것을 법으로 막았다 그래서 법이 우리를 구속한다, 제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정답으로 가는 거거든요. 3번이 핵심 단어가 자유에 대한 제약입니다. 법은 우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어렵죠? 지금 순식간에 한 3분 정도 걸려가지고 아마 올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회자가 될 만한 그런 레전더리한 문제거든요. 그걸 좀 살펴본 거라는 겁니다.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다. 많은 친구들이 근데 정말 많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용 파악도 어렵고요. 글도 중간에 전환도 있고요. 게다가 마지막도 이것도 다 이제 우리 강사들은 알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 캔낫이 일부러 있는 거예요. 부정어가 딱 있어가지고요. 결국 법에 대해서 이 글에서 말하는 거에 반대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 자유에 대한 구속이 아니다. 이 캔낫까지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헷갈리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제 빈칸은 정리합니다. 1, 2등급이 잡아야 되는 정말 그런 문제라면은 자, 그럼 1, 2등급이 목표가 아닌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저는 지금 5등급 정도인데 조금만 올려도 제가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빈칸에 먼저 도전하지 마시고요. 맞출 수 있는 걸 더 먼저 맞추셔야 됩니다. 문장 삽입, 글의 순서 대표적이죠. 이거는요. 지문이 훨씬 더 쉬워요. 칸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도요. 훨씬 더 편안한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내용 그런 겁니다. 특정 대학 출신이랑요. 내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럼 나에게는 선입견이 생긴다. 그 대학 출신들은 다 별로다. 이런 생각이 생긴다라는 그냥 그 정도 이야기거든요. 앞서 했던 법칙, 칸트, 홉스보다 훨씬 편안하잖아요. 근데 틀려. 그게 문제입니다. 이 유형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저는 이 수능 바닥에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이제 다 고3이 처음이고 수험생이 처음 되다 보면은 매번 선배들이 겪었던 거를 고스란히 겪는 겁니다. 시험을 보통은 2번, 3번, 4번 여러분들이 볼 거 아니다 보니까는 매번 연계라던가 아니면 이런 유형에 대한 대처도요, 매번 처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뭘 아셔야 되냐면 이 문제가요. 자, 문장 삽입 너무 어려웠다 얘기 나오죠. 이 문제가요. 결국에는 문제가 돼요. 어려워요. 근데 지문은 쉽고 내가 뭔가 답을 찾을 것 같은데 막상
막상 채점해 보면은 딱 틀리는 그런 문제 타입이 딱 얘네거든요. 자, 근데요. 38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당연히 구체적인 것은요. 저는 이제 장담합니다. EBS 선생님들, 뭐 저나 아니면 또 다른 훌륭한 영어쌤들 강의랑 열심히 공부하시면은요. 할 수 있어요. 그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진짜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 얘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빨간색이 뭐라 돼 있습니까? these가 보이죠? these. 요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자, these가 대명사잖아요. 앞에 거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내면의 이야기들 그럽니다. 이러한 내면의 이야기들. 자, 이제 상식입니다. 뭐 따로 배울 게 없어. 이러한 내면의 이야기들이 앞에 있어야만 하겠죠. 자, 그리고 파란색 뭐라 그럽니까? 깊이 우리의 identity, 단어 하나만 알면 됩니다. 정체성에 뿌리 내리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 그러면요. 정말 놀라운 거, 이 문제 오답률 진짜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장 삽입은 원래 그렇습니다. 무조건 절반 이상 틀리고요. 많이 틀리면 오답률 70%, 80%까지 가는 문제입니다. 근데요, 봐봐요. 오늘 시험 본 친구들 봐봐요. 그리고 예비 수험생들 또 나중에 이 강의 볼 거면은 시험 문제 풀고 나서 한번 봐봐요. 얘가요, 요 3번 다음에 요거 보이시죠? For example. 예를 들었죠. 근데 재밌는 게 5번 다음에도 또 for example이 또 있어. 예를 들어야. 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를요, 연속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얘 지금 빨간색이요, 두 문장이지만 사실 연결된 이야기라서 빨간 게 하나야. 여기 4번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특정 대학 출신이랑 안 좋은 경험 생기면은요. 야, 이 대학 출신은 다 별로야. 이런 식의 선입견 같은 게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빨간색이 하나라면은 두 문장이 for example로 시작하는 겁니다. 연속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가. 그래서 이거 답 5번이에요. 예를 들어가 연속으로 문장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와야 되고요. 들어가면은요, 마치 우리나라의 태극기처럼 지금 빨간색, 파란색이죠. 딱 맞아 떨어집니다. 마치 그 어린 시절에 우리가 했던 그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처럼 딱 맞아. 진짜 기가 막혀. 왜? 요 내면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면의 이야기가 생긴 거야. 어떻게 안 좋은 경험이 막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매운 거 먹고 탈이 났어. 그러면 매운 음식은 절대 내 인생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내 내면의 이야기가 생긴 겁니다. 그게 빨간색으로 받아지고요. 이거 봐봐요. 정체성이 어디에 나와요? 이거 보시면은 뭐랑 관련된데요? Who you are as an individual. 그냥 정체성의 영어 정의 같은 거죠. 너는 누구냐? 개인으로서.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이 파란색이 같은 말입니다. 5번에 기가 막히게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요.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팁을 알고 나면은 진짜 훤히 보이고요. 정말 제가 이제 안타깝다니까요. 매년 진짜 강의 제 거 듣고 나서는요. 많은 수험생들이 이 문제 푸는데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도움 받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수험생들이 이런 것들을 모른 채로 그냥 시험 봤을 때 너무 많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삽입 이렇게 틀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거든요. 조금의 요령만 더하면은 정말 재밌게 명쾌하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늦지 않았습니다. 예비 수험생들. 이거는 진짜 뭐 간단하게는 해설 강의 같은 것들, 모의고사 해설 강의 또는 수능 해설 강의 그것만 좀 보셔도요. 충분히 이거를 잡아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공부법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많은 친구들이요. 뭐랄까요. 되게 불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이 워낙에 쉬운 시험이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대부분 현역이기는 처음인 거잖아요. 그 처음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 좀 이렇게 미숙하잖아요.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영어는 이제는 느끼셔야 됩니다. 어떤 지름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편법, 전략 이런 걸로 점수가 나올 만큼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채팅에도 나오는 게요. 칸트 같은 경우에는 34번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이해해서 그런지 틀렸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빈칸 같은 경우에는요. 전략이 통하지가 않아요. 뭐 요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 그런 게 없습니다. 정말 내가 어휘를 잘 알고요. 문장 해석이 되고요.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주제가 이거구나. 요 정도 수준까지 가야지만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바꿔 말하면 긍정적으로는 실력이 있으면 맞출 수가 있고요. 실력이 부족하다면 맞출 수가 없다. 그럼 실력 어떻게 기르느냐?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영어를 전망해 드리면서요. 우리 또 앞으로 시험 볼 친구들을 위한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영어는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정말 그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형 그대로, 문항 배치 그대로, 어법 같은 경우도 그대로, 다 그대로입니다. 다 그대로입니다. 해마다 수험생들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요, 약간씩의 난도 차이는 있지만 정말 그 어떤 과목보다도 뭐 하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저는 진짜 매년 뭔가 뭐랄까요, 데자부가 너무 심해. 매년 그냥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왜? 수능 영어가 결국 제 한 해의 마무리인데 이 시험이 매년 똑같아요,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 올해가 작년 같고 작년이 재작년 같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예측 가능한데, 빈칸 순서 삽입 너가 제일 어려울 걸 아는데 너무 어려워. 열심히 실력을 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시간 압박 문제도 많이 언급하시는데요. 이것도 제가 20년째 듣는 소리거든요. 시간 압박은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장 해석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주제 파악이 조금 더딘 겁니다. 실력이 아직은 약간 부족한 겁니다. 실력으로 더 우리가 시간을 줄여 나가야만 합니다. 실력이 쌓이면 당연히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고3이 되고 또는 수험생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려운 도전에 앞서가지고요, 실력으로 찍어 누르겠다. 내가 정말 실력을 쌓아가지고 탄탄한 실력으로 당연히 좋은 성적 받겠다. 이런 컨셉으로 가셔야만 해요. 이제는 정말 정면 승부를 할 때가 됐습니다. 단어 외우셔야 됩니다. 단어 꼼꼼하게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요, 제일 많이 놓치는 게 어휘 암기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중학교까지만 해도요, 많은 친구들이 그 교과서 정도는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와보니까, 지금 모의고사 보니까, 수능 보니까 뭐가 제일 어려워요? 결국에는 단어 싸움이거든요. 단어가 중학 대비도 너무나도 외워야 될 게 많은데 뒤늦게 이걸 알아버리는 바람에 많은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그럼에도요, 단어 계속 외워야만 합니다. 제가 논문도 찾아봤습니다. 한 지문에서 단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 제대로 된 해석이 되느냐? 놀랍게도 논문에 따르면 한 98%를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많은 친구들이 모르는 단어들은요, 유추한다 그러죠. 대충 유추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모르는 그 고난도의 단어들이 글의 흐름을 좌우해버리면서 해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까 그 34번 칸트 같은 경우에도요, 고비에서 꽉 잡고 해석해 나갔어야 되는데 단어 몇 개 몰라버리면은 이 뭐라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본에 틀려요. 모든 선배들이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수 있고 예비 수험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은 단어부터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 해석, 독해 왜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완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도 소재, 어려운 것들을 만났을 때에도요, 결국에는 어휘나 이런 거에서 밀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빈칸 순서 삽입은요,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진짜 놀랍게도 아마 저는 내년에도 이 슬라이드를 그대로 써도 될 겁니다. 왜? 수능 영어는 그만큼 변화가 없어요. 그만큼 변화가 없습니다. 진짜 예측 가능합니다. 빈칸 순서 삽입 여전히 오답률 상위권에 잔뜩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빈칸 순서 삽입이 정말 많은 친구들을 힘들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수능의 수준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은 저는 정말 좋은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워지기에는 글쎄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올해 1등급 비율은 알 수가 없는 게 N수생들의 상위권의 어떤 성적 분포를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강사 생활했을 때 이거보다 더 어려워지지는 않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이 문제를 대비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단어 외워야 된다고요. 그리고 문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돼야만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어휘를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휘는 몰라도 좀 괜찮고 유추하는 식으로 해석이 될 거라고 자꾸 착각하다 보니까는 내가 영어를 1시간 공부한다면 그럼 문제만 풀어. 단어 암기 시간을 따로 못 가집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특히나 고난도 문항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저라면은 단어 암기에 한 절반은 쓸 것 같아요. 절반 정도는 단어 꾸준하게 외웁니다. 왜냐면 단어 책에도 문장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문장 그렇게 보면서 단어 외울 것 같고요. 그리고
독해 어려운 것들 혼자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끙끙대면서 풀어보시고요. 또 EBS에서 기본적으로 EBS에서 제공하는 연계 교재만 꼼꼼하게 공부하셔도요. 수능 특강 그리고 또 수능 완성 이런 것들만 공부하셔도요. 정말 좋은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진짜 고3에게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시간이 많이 없죠. 이게 영어만 할 것도 아니고 다른 것들도 어렵고 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지금 설마 고2인데 예비 고3 넘어가는 단계라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적이 밀릴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뭔지 아시죠? 상위권일수록 이 N수생들 때문에 이게 성적이 내려갈 확률이 높고요. 고3 되면서도 영어가 또 약간 좀 어려워집니다. 그 느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겨울방학 때 미리 대비를 할 겁니다. 이것도 제가 20년간 겪은 일인데요. 영어를 이렇게 약간 후순위로 밀어둔 다음에 고3 때 갑자기 떨어진 성적 때문에 또 정말 많이들 당황하고 막 패닉에 빠지거든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겨울에 단어 외우시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어렵다면은 독해 교재 딱 잡아가지고요. 같이 공부하시고요. 그것도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EBSI에 기출문제 다 있잖아요. 그 해설 강의가 전부 다 있단 말입니다. 쌤들이 저도 그렇고요. 정말 열심히 찍어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잡아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실력을 갖춰서 잡아야 되고요. 도전입니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EBS만 제대로 해도요. 3등급은 뜬다.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뭐 1등급 받는 친구들에게는 3등급 이러겠지만 사실 3등급만 받아도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은 걸 아는 것도 입시를 제대로 아시는 거죠. 또 이어지는 또 라이브 입시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진짜 반복적인 얘기지만 수험생이 처음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각 과목별 공부라던가 또는 입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는 좀 손해보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냥 영어 강의는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은 필요한 얘기들을 많이 알려드릴게요. 단어를 많이 암기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제일 많이 좀 이렇게 소홀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은 뭐 분석적인 그런 강의는 아닙니다. 정말 또 날카로운 이야기들은요. 당연히 본 강의에 오신다면요. 해설 강의 비롯해서 또 앞으로 강의에서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팁들 다 드릴 텐데요. 그러면 또 오늘 같은 날은 조금은 다른 얘기도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얘기를 드릴까? 제가 또 명언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명언은요. 어떤 시기에 딱 나에게 다가오면은요. 진짜 인생에 아주 큰 교훈을 주거든요. 저는 참고로 군대 훈련소에서 화장실에서 딱 봤던 명언이 있거든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낯선 환경에서 그 문구가 저에게는 진짜 큰 도움이 됐거든요. 얘는 어때요? Life is about the journey, not the destination. destination 단어 외워야죠. 목적지입니다. journey 뭡니까? 여행 또는 여정이죠.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에 대한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그리고 뭐 이 사회에서는 현대 사회에서는 결과, 성과, 실적 이런 것들로 증명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 또 많은 여러분들 같은 청소년들이 과정이 결과 때문에 무시되거나 또는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과정 자체가 이렇게 너무나도 돌아봤을 때 후회스럽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밟아왔던 그 날들 절대 후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수능을 잘 못 보는 바람에 저의 학창 시절을 굉장히 좀 싫어했던 사람인데 정말 인생에서 후회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모든 불안과 그리고 용기가 가득했던 그 시간들 절대 헛된 시간들이 아니고요. 예비 수험생들에게도 말합니다. 자꾸 목적지만 바라보고 결과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떨려요. 나 수능 잘 볼까 못 볼까 막 1년 내내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거는요. 여정을 아주 멋지게 만드는 겁니다. 전 공부라는 게요. 아주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여러분들과 수능 영어 공부하고 있지만 저는 아침에 한번 쓱 웃어보거든요. 진짜 재밌어져요. 한번 미소 지으면서 문장 풀어보는 거지. 칸트 뭔데? 이러면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문장 삽입, 정답, 근거 어딨니? 재밌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하루하루 그렇게 공부하신다면요. 당연히 결과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고3들, 수험생들에게 말합니다. 지난 과정 중에서 헛된 날은 하루도 없었어요. 모든 날들이 소중했던 날들이고요.
아무것도 안 한 날이 있다고요? 그때는 그 쉬었어야 됐던 겁니다. 그거를 절대로 부정하지 않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그리고 내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죠. 특히나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때는요. 완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실수? 예, 저도 뭐 수능에서 실수 많이 했거든요. 괜찮다. 지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끝내 얻어냈잖아요. 너무나도 인생에는 길이 많다라는 겁니다. 막다른 길은 없습니다. 옆에 보면 길이 다 있습니다.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그렇게 또 내일은요, 여러분들의 멋진 여정을 만드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여정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어지는 라이브도요, 정말 또 즐겁게 정보 많이 얻으시고요. 저는요, 본강에서 여러분들과 열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좌절 금지, 후회 금지, 지나간 일은 훌훌 털어버리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진짜 고생한 나 자신을 꼭 안아주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자고 싶었던 잠 실컷 자고 먹고 싶었던 음식 실컷 먹으면서 내 마음을 싹 다 비우고 긍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어떤 생각? 다 잘 될 거야. 나는 행복할 거고 나는 언젠가 반짝반짝 나만의 빛을 낼 거야. 아셨죠,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자, 이 수능은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청춘과 정열을 아낌없이 불태웠기 때문에 이 시험장은 후끈후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 일정들도 이 정열을 그대로 가지고 한 발짝씩 굉장히 차근차근 내딛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아직도 그런 가능성들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 차근차근 나의 앞길을 개척해 봅시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토깽이들. 정희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보느라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한테는 공부가 특기일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공부 자체가 굉장히 큰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모두 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달려왔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가 약점이어서 항상 자신감이 없었던 토깽이들, 특히나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이제는 수능이 끝이 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20대 살면서 20살 넘어가면서 계속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특기, 내가 잘하는 거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안녕. 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오늘 수능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오늘은 일단 푹 쉬시고 즐기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내일부터 남은 수시 일정, 원서 접수 한 번씩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 만나지 맙시다. 안녕. 와, 드디어 끝났습니다. 고생했어요, 얘들아. 진짜 고생했다. 아니, 저는 제가 수능을 봤던 순간이 아직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끝나고 나오니까 막 어둑어둑해져 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힘든 걸 오늘 하신 거예요. 너무 잘하셨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입시 일정 안 끝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앞으로 잘 풀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요. 저는 여러분을 영원히 응원하겠습니다. 안녕!